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제재를 강조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외교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죠. 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의회하고도 계속 이제 소통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 방안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세계 그 핵 비확산 논의를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큰 우려와 경계를 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분노라고 할 만큼의 그런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훨씬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의회와의 이제 연계고리를 더 강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이 있는데요. 이를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통과시킬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그 지난해 12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던 거기를 앞두고 북한의 그 전략군 미사일 부대에 대한 대북 제재 독자적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더 촘촘한 북한의 이제 금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북한의 어떤 돈줄을 잴 수 있는 그런 그 금융망을 또 이제 이미 포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이 훨씬 더 그동안보다는 강화된 그런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과 탄탄한 이제 공조를 과시하면서 미국 전략 자산 이게 이제 뭐 첨단 무기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첨단 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제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라던가 아니면 B-2 이제 스텔스 폭격기 등이고요. 특히 현재 이제 일본 요코스카에 이제 정박해 있는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도 이제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뭐 B-50이라든가 B-2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탑재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주석궁이라던가 이제 핵 실험 시설들까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8월에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이제 한반도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당시에도 이 같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양측이 논의를 하면서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의 최신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을 조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한중 관계가 뭐 역대 최상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북한 4차 핵실험 대응에서는 좀 더딘 느낌이 들어요. 외교 장관 전화 통화가 어제서야 겨우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외교장관 통화로 본다면 핵실험 다음 날 당초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추진을 했었지만 중국 측이 어떤 뭐 일정상의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루를 미뤘고요. 그것도 이제 어제 원래 저녁 7시에 이루어지려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통화가 또 1시간이 미뤄졌습니다. 역시 중국 측의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핵실험이 일어난 지 뭐 이틀 뒤에야 이제 양국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양측의 한중 정상 간의 통화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측이 논의된 것이 한중 외교장관 간의 통화, 또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통화가 이제 어제서야 이루어졌고요. 또 그동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중국 창원치안 국방부 장관의 한라인도 마침 12월 31일에 한라인이 개통이 됐었다면서요? 개통이 됐었는데 그것도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양측 한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해왔던 뭐 밀월 관계라고도 표현을 했고 뭐 최상의 한중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그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특히 뭐 중국은 지난 6월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비판을 이제 내놓긴 했습니다만 예. 그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당일날은 좀 당일날은 뭐 강하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정작 국제사회의 이제 대북 제재 논의가 좀 가시화되면서 중국이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장관 통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을 이제 촉구하고 있고. 중국은 뭐 약간 좀 표현이 애매한데 합당한 대응 이런 대응 어제 통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양측 강조점에 조금 다른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왕이 이제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뭐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또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 국제사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왕이 외교장관은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국은 바란다.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문제를 이 협상의 궤도로 다시 끌어들이자 이런 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물론 이제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4차 핵실험이라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제재의 방점이 놓여야 하는데 역시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의 어떤 대화의 강조점을 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양국 외교장관 그 통화에 앞서서 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이제 그 한반도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한반도 황중국 평화교섭본부장은요. 국제사회가 이전과는 뭐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하자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 우다웨이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그 육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 해결을 노력에 이제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 이를 통한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사실 뭐 핵실험이 달가올 리는 없겠죠. 중국도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왜냐하면 뭐 이번에 지진파 때문에 이제 동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 지진파를 느끼고 그 뭐 학교 운동장이 이제 갈라질 정도의 그런 위협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겠죠. 이걸 기화로 해서 한미일이 이렇게 또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진핑 주석의 어떤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국제사회가 바라는 대북 제재에 분명히 강력히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이제 체제가 흔들리고 북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이익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결코 이제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양국 관계는 뭐 이른바 순망치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만큼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긴밀한 관계를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그 대북 제재 한미일 세 나라가 지금 공조를 하는 모습이 더욱 탄탄해졌는데 특히 뭐 한일 간의 이제 위안부 협상의 이제 타결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한미일 공조가 조금 원활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미일 공조는 곧바로 또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미중 관계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은 뭐 신형 대국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중국이 원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양국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이제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해서 약간 중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일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번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 일본은 그동안 추진해 어떤 뭐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집단 자유권의 확대, 그로 인한 어떤 뭐 군사 대국화 행보를 계속 걸어가는데 이것 또한 중국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이제 시진핑 주석 중국 정부가 좀 그 대북 압박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한 뭐 아이디어랄까 이렇게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유 중단 같은 것들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원유를 뭐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뭐 북한의 이제 대중 그 경제 의존도가 거의 90%에 달하고요.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연간 사용하는 이 원유라는 것이 뭐 매년 10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 가운데 절반은 중국이 이제 수출의 형태로 돈을 받고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원유를 이제 좀 공급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이제 2차 핵실험 당시에 중국이 그 수출하는 원유 수출 부분에 대해서 한 넉 달 동안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을 끊은 적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타격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이번에도 중국이 그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지켜봐야 하겠고요. 예.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뭐 금융 제재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할 역할이 좀 많습니다. 특히 예. 뭐 북한과 이제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뭐 주요한 은행 뭐 한두 곳만 좀 중국이 금융 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을 예.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자원 부분, 철광석이나 이런 석탄 예.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이제 뭐 사지 않는다거나 이런 제재도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오늘로 이제 대북방송, 확성기 방송 재개해서 이틀째, 네. 뭐 정확히 24시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은 뭐, 네, 12시였으니까요. 예, 네, 네. 특이한 동향은 뭐 없는데, 네. 자기네들 뭐 이제 핵실험한 것 같고 경축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전국에서 열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은이 뭐 나라의 정세를 전쟁 뭐 접경애로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북한이 이제 뭐 수소탄 실험 성공 뒤에 자축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김정은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핵무력을 가졌다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축 대회를 평양은 물론이고 자강도나 북한 전역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얘기를 하기를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심리전 방송을 재개를 하면서 어떤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이유가 우리의 이제 수소탄 개발을 배합하고 있다. 부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유를 달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같이 이제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4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 이런 크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에게는 숨기면서 내부 결속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뭐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남한에 대한 이런 이제 비난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8월 이제 목함지뢰 도발 때에 우리 이제 정부가 했던 그 대북 방송 재개 그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은 북한은 이제 한 열흘 만에 어떤 우리에 대한 그 뭐 포격 도발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같은 이제 비난을 좀 이어가면서 실제 어떤 국지적인 뭐 무력 도발에 나설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북한이 대북 방송에 아주 그 예민하게 반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뭐 최신 인기가요. 네. 그리고 물론 금연 메시지까지 담겼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약 어떻게 보면 연성화된 콘텐츠들이 많이 담긴 건데 이런 네. 건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까? 네, 이제 뭐 이번 그 대북 방송을 보면은 이제 북한 체제의 비판이나 또 우리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어떤 정치색을 배제한 그런 최신 인기 가요들, 특히 뭐 아이유와 소녀시대,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해란 씨 이제 100세 인생까지 해가서 넣었고요. 말씀하신 그 이번에 첫 메시지가 어떤 금년 메시지였습니다. 새해 예. 이제 다들 뭐 금년 결심하셨는데 이것을 잘 굳게 할 이제 소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처럼 이런 연성화된 이제 메시지를 넣는 것, 이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함으로 해서 예.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좀 최대화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같은 정서적인 내용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틀게 됩니다. 이 대북 방송은 이제 하루에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또 어떤 지역에서 할지 모르게 약간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물론 이에 대한 뭐 전파 이제 방해 장치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이제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이제 북한이 그걸 다 차단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전방에 있는 젊은 군인들, 한창 이제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일 텐데 뭐 그런 군인들에 대한 효과는 물론이고, 이 방송이 뭐 보통 10km에서 20km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특히 뭐 개성 주민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남한의 이런 뭐 정서적인 노래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더 마음이 동요되고 남한 체제가 이렇게 평화롭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10여 곳의 그 지역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한 6대의 이동식도 차량에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이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만 높일 것이다. 이제 이런 반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 이제 정부가 그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 이런 대북 방송 재개라는 이제 강수를 좀 뒀는데요. 실제 이게 좀 적절하다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죠. 대북 방송 재개가 이제 북한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8월에 봤듯이 오히려 이제 북한의 어떤 남측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화를 시키면서 당시 이제 한반도 상황이 거의 뭐 전쟁 직전이라 할 만큼 그런 긴장 상황을 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번에도 역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이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서 내세운 것이 8.25 합의의 파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8.25 합의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방송은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8.25 합의는 어떤 그 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지 이게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이런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있고요.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번 대북 방송 재개로 인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지금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북 제재 그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긴장 상황 해소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그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동북아 외교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